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초비 먹었을 때는 덜 달았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많이 달더라고요. 오늘은 롯데리아 주문했습니다. 월요일 점심입니다. 불고기 버거에 치즈 추가했고 포테이토랑 콜라입니다. 동생도 불고기 버거 주문했거든요. 근데 요청사항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동생 거에 마요네즈 빼달라고 했는데 제 거에 마요네즈 빼주셔서 이렇게 먹습니다. 포테이토가 바삭하네요.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들도 한 입 드시고. 저 근데 햄버거 썸네일을 너무 많이 찍어서 이번에 썸네일은 패스하기로 하고. 음 불고기 버거에 마요네즈가 들어가야 맛있는데 실수로 제 햄버거를 빼셔서 제 동생은 마요네즈 안 좋아하거든요. 저 롯데리아에서 좋아하는 메뉴가 불고기 버거, 치즈버거, 모짜렐라 버거입니다. 동생은 치킨버거, 새우버거 좋아했고 치즈버거랑. 제가 새우버거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호불호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햄버거나 모든 음식들 기본 양이 맛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 업 하는 것보다. 콜라는 사이즈 업 했지만
콜라는 이거 라지 사이즈입니다. 제가 두고두고 먹으려고. 저는 마카롱도 뚱카롱보다는 기본 사이즈 마카롱이 맛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창 마카롱 유행일 때 그때는 행궁동이 지금처럼 발달이 많이 안 된 시기였는데 그때 우연히 행궁동에 갔다가 마카롱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만 사가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막 몇 개씩 주문해서 상자에 포장해가고 그러는데 저 혼자만 달랑 하나 사가니까 사장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하나만 주문하시는 거냐고. 재차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마카롱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먹은 거니까 행궁동 카페에서 그래서 하나를 샀던 건데 길 가다가 밖에서 서서 먹으면서 갔는데 맛있더라고요. 하나만 산 거를 후회했습니다. 많이 달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그때는 행궁동이 지금처럼 소품샵 그런 게 들어서지 않았고 그때는 유행에 맞춰서 몇몇 카페들이 마카롱 팔고 그랬어요. 소품샵은 나중에 생긴 거고 그때는 행궁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발달될 줄은 몰랐기에 그때도 카페 거리긴 카페 거리였는데 카페가 별로 없었죠. 지금 제가 사는 곳이 행궁동이랑 가깝지도 않아요. 저도 여기서 버스나 차 타고 간다고 해도 가는데 30분은 잡아야 될걸요? 제가 지금 화성시다 보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포테이토는 천천히 먹을게요. 조금 남았는데 오늘 저녁 불백 왔습니다. 홈플러스 왔습니다. 누룽지 큰 것도 나왔네요.
이렇게 샀습니다. 화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어제 먹고 남은 비락식혜 남은 거랑 쫄면 치즈김밥 먹습니다. 치즈김밥에 치즈 보이시죠? 치즈김밥은 몇 년 만에 먹네요. 여러분들 한 입 드시고 저도 먹겠습니다. 여기 김밥은 안에 유부가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특색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어릴 때는 쫄면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매워서. 근데 여기는 안 매워서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인가? 학창 시절에 어느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다른 반 친구인데 쫄면 하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은 그때 돈가스 집이 배 터지는 생돈가스였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그러한 가게에서는 돈가스를 주문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쫄면을 주문해서 그때 저한테 뭐 먹을 거냐고 안 물어봤었나? 물어봤는데 제가 아무거나 먹는다고 했었나? 친구가 사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겠다고 했는데, 친구가 돈가스 집에서 쫄면만 주문해서 쫄면을 두 개인가 세 개 주문한 거예요. 그때 친구네 집에 친구 부모님도 계셔가지고, 그 친구가 체격이 마른 친구였는데 야채를 좋아하더라고요. 쫄면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돈가스는 안 좋아하고. 그렇게 친구 부모님이랑 친구랑 저랑 친구네 집 거실에서 쫄면 세 그릇 시켜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네 부모님이 친절하셨어요. 원래 보통 배달 그릇 쫄면이 큰 그릇에 왔거든요. 일회용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릇에. 근데 친구네 부모님이 그릇을 다 설거지 해놓고 밖에다가 내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친절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설거지를 안 하고 내다 놓는데 밖에다 배달 그릇. 그때 시절에는 배달 어플이 생기기 전이었죠. 일회용 그릇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다 먹으면 문 밖에 그릇을 갖다 놔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배달원 분들이 그릇을 수거해 가잖아요. 옛날에 마른 친구 먹는 거 따라하면은 살 빠질까 기대를 하고, 그 친구네 집에서도 자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과자를 먹으면은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밥 대신 과자를 먹거나, 저는 싱겁게 먹는 편인데 그 친구는 오히려 자극적인 거를 선호하더라고요. 매운 거 좋아하고. 근데 양은 많이 안 먹죠. 그러면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천천히 먹을게요. 오늘 저녁은 최고당 돈가스 주문했습니다. 동생은 치즈 돈가스, 저랑 엄마는 등심 돈가스 나눠서 먹습니다. 동생 치즈 돈가스가 늘어나서 치즈가 많네요. 면도 겹고 돈가스도 두툼하네요. 치즈 돈가스도 찍어 먹어봅니다. 엄마가 계란도 삶으셔서 먹습니다. 팁이 아래도 닦아줍니다. 여기도 닦아줘야 돼서. 소파도 닦아줬습니다. 아침에 설거지를 합니다. 참그림 롤 만들어 주시고 세제물을 묻혀서 설거지합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포켓몬 빵이랑 음료 마십니다. 수요일 점심도 어제 저녁이랑 똑같습니다. 오늘은 옛날 돈가스 주문해봤습니다. 어제는 등심 돈가스였고 이렇게 먹습니다. 사이다 남은 거랑 부모님이랑 돈가스 쫄면 나눠 먹습니다. 연속 2일 돈가스네요. 동생이 돈가스를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한입 드시고. 옛날 돈가스도 두툼하네요. 크기가. 그리고 소스가 경양식 소스입니다. 제가 밥은 모자랄까봐 조금 더 가져온 건데 근데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쫄면도 있고 양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공포썰 말고 듣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썰? 연애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뭐랄까 제가 심장이 움직이는 사랑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대체적으로 억지로 만나게 된 거라 상대방이 매달린다고 해야 되나? 협박? 제가 타인에게 별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말 믿고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만나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만나다 보면은 좋아하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믿고서 만나봤는데 딱히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각자 갈 길 가게 된 거죠. 만났던 사람들이 특이 취향 같지는 않은데 전 여친들은 예쁘고 날씬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무리 좋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더 이상은 못 만나겠다 하니까
끝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런 말 면전에 잘 못하는데 용기 내서 말한 건데 화를 많이 내길래 샐러드 드레싱 맛있네요. 배달 돈가스는 보통 눅눅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배달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눅눅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바삭해서. 언니와 만나서 엄마 병원 갑니다. 동탄에. 사촌 언니가 사다 줬습니다. 사촌 언니 오늘 이모 식당일 도와주러 갔어가지고 사촌 언니가 이번 주에 바빴어요. 2일 공장 단기 알바 나가고 그리고 오늘이랑 금요일에 또 식당 도와주러 나가야 되고 사촌 언니가 파리바게트 가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제가 사주기로 했어서. 케이크 너무 귀엽죠? 이번에 맘모스 종류가 많이 나왔네요. 너무 귀여운데요? 저는 기본 맘모스가 맛있더라고요. 이거 2분의 1 크기인데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사촌 언니는 제가 이거 빵 추천해줬어요. 연유 크림빵 맛있어서. 저녁에 페리카나 치킨 먹습니다. 고구마 스테이크랑. 오늘 비가 옵니다. 비 특유의 냄새가 좋지 않나요? 목요일 아침 먹습니다. 맘모스빵 어제 먹고서 반쪽이 남아서 먹습니다. 점심입니다. 어제랑 메뉴 똑같아요. 다른 지점에서 주문했습니다. 오늘 저녁 불백입니다. 하이웨이 마트 왔습니다. 오랜만에. 파워에이드 게토레이 제로도 나왔네요. 나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봐서. 프레시베리 맛이 다양하네요. 비초비 과자도 하나 삽니다. 햇반도 2개 삽니다. 엄마가 자른 당면도 사오라고 하셔서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는 살짝 덥네요. 문을 살짝 열어놨습니다. 이거 마십니다. 현관에 쓰레기 버리러 왔습니다. 여기 상자 보면은 약이 많죠? 동생이 먹는 약이라 신장 이식 문제도 있고
탕 주문한 거 왔습니다. 아빠가 방수, 앞치마 사달라고 해서 직장에서 사용하신다고. 금요일 점심에 먹습니다. 참치김밥이랑 떡볶이 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한입 드시고. 오늘 참치김밥입니다. 보이시죠? 맛있네요. 아이고, 김밥이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쇼트를 봤는데 댓글이 1000개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손절해야 할 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10년지기 친구와도 손절할 때가 온다고 댓글로 사람들이 이런 친구는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댓글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기억나는 친구들이 몇몇 있죠. 근데 대놓고 손절했다기보다는 자연스레 멀어졌는데, 어떤 친구가 기억나냐면,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안 아끼는 스타일이라 친구들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근데 유독히 어떤 친구가, 돈 문제에 예민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약속을 하면은 너가 밥 사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였는데, 항상 뭘 사달라고. 제가 어느 날은 나는 누가 내든 상관없긴 한데 저번에 내가 사줬는데 원래 다른 친구들은 보통 돌아가면서 사지 않나, 다음엔 너가 샀으면 이번엔 내가 사고,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지냐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뭐 사주면은 보답 그런 걸 바라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진짜로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서, 저만 항상 밥 샀잖아요. 가끔 만나면. 그 친구는 자기는 돈이 없다고. 근데 돈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때 당시 일을 쉬고 있었으니까 서로 돈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너무
돈돈돈 거리거나 입버릇처럼 너가 사는 거지? 너가 사. 그렇게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친구는 별로더라고요. 너무 저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공평하게 각자 계산하자고 그랬는데 그럼 만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놀자고 그러길래 제가 알았다고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집에서 자기 돈으로 재료 사서 요리는 잘 하면서 왜 친구들 밥 사주는 거는 그렇게 인색할까. 남들한테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자기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돈돈돈 거리면은 어느 순간부터 만나는 거 자체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카톡으로 연락하는 것도 불편해지고 친구들 만나는 게 즐겁게 놀려고 추억을 만들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예의가 미흡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멀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그런 거 가질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책임감은 가족한테 갖는 거지 친구한테 갖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 책임감 가질 필요도 없고 최근에 소츠의 박화영이라는 영화인가? 그것도 청춘물? 청소년 범죄물인 것 같은데 믹스한 듯한 제가 그 영화를 쇼츠로만 편집한 것만 짧게 봐가지고 왜냐면 제가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는 잘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좀 영화 자체가 분위기가 어둡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 것 같길래 그 영화도 좀 여러모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화영이가 박화영 맞나?
가족한테 기대지 못하니까 친구들한테 기대잖아요. 일진들한테. 일진들 무리에 끼려고 하고 노력 많이 하고 호구 취급을 받는데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꽁다리 하나 남겨두고 그래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순댓국 먹습니다. 토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돈가스. 오늘 저녁도 순댓국밥입니다. 순댓국밥 사장님이 곧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주셨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라고. 세븐일레븐 왔는데 스타벅스 바닐라 병 신상이라고 하네요. 바나나는 원래 맛있다. 설탕 무첨가 버전도 나왔네요. 브라우니 약과도 처음 보고 생크림 요거트 미니 사이즈도 새로 나왔네요. 어버이날이라고 화분 트럭이 나왔네요. 카네이션. 늘 같은 메뉴 칼국수랑 참치김밥. 백다방 왔습니다. 얘가 사촌언니 딸기 바나나 추천해줬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딸기라떼. 저는 딸기라떼 두유 변경했습니다. 할머니랑 이모도 와있네요. 사촌언니 편의점에 사촌언니 딸기 바나나 줬습니다. 맛있다고 하네요. 사천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사촌언니가 오늘 재고 조사한 겁니다. 오늘 바빴다고 하네요. 재고 조사하느냐고. 오늘 아침부터 바쁩니다. 아침에 청소 다 해놨는데 재고조사까지 갑자기 하라고 점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재고조사 하는 날은 그 청소를 원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청소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븐일레븐에서 1+1 커피가 많이 나왔네요. 사촌언니 편의점도 스벅 신상 바닐라 나왔네요. 바이오 그릭 요거트 바나나 맛 락토프리 처음 보네요. 세븐일레븐이랑 장충동 왕족발이랑 콜라보 했나봐요. 처음 보는데? 신상인가? 아, 신상 맞네. BBQ도 나왔고 식빵에 발라먹는 건가봐요. 일본 거 같은데? 요새 로만밀 제품 많이 나오네요. 샌드위치랑 빵도 그렇고. 요새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점장님이 콩물도 주문했나봐요. 세븐일레븐에서 프링글스 작은 거 1+1 하네요. 15일까지. 신상품 일본 젤리도 나왔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무케루 푸르푸르 구미라고 하네요. 아이스크림 정리하는 사촌언니. 밑에도 빠졌네. 정리하다가 많으니까 이거 사러 갔는데 그건 납작하게 업데이트해가지고 사러 안 가. 안녕, 도야지 정통입니다. 오늘 근데 옷차림이 제가 잠옷이라 제가 나시 입고 자거든요. 근데 나시가 오래 입다 보니까 이게 세탁기를 잘못 돌려서 그런지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옷도 사야 되는데 구독자분이 구멍 뚫린 나시 입으셔도 된다고 하셔서 편하게 촬영하시라고 하셔서 구독자분들이 배려를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촬영해 봅니다. 근데 먹방 할 때는 못 입고 이렇게 대화할 때 상반신만 살짝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먹방 할 때는 좀 그렇죠. 낮이다 보니까 먹방 할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화면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다이어트 관련, 내가 살이 찐 이유, 그런 거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살이 찐 이유, 저희 부모님이 제 동생을 낳을 때 임신성 당뇨가 있으셔서 그때부터 몸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몸이 아파지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신 거고, 저 어렸을 때는 몸이 편찮으셔서 저를 친척집, 그러니까 사촌 언니 집에 저를 맡기신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촌 언니하고 피자나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 문방구 불량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달달구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단 거 많이 먹은 것 같고, 제가 본업은 초콜릿인가? 그 사탕같이 생긴 초콜릿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워낙 초콜릿 종류를 좋아하잖아요. 단 거를 좋아해서 지금은 제가 나이가 먹어서 30대다 보니까 지금은 보름달 빵 먹어도 달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단 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기억나는 거는 제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문방구에서 번호분 초콜릿 5개, 6개를 사서 집에서 TV를 보며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가 맞벌이 서서 저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절제를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식단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맞벌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살짝쿵 소홀하신 면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아침 일찍 일 나가셔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냉동만두나 그런 거, 살찌는 거, 그런 것도 학교 갈 때 아침으로 즐겨 먹었던 것 같고, 제가 태어날 때는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는데 식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화 비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서서히 축적되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저 초등학생 때부터 수영장이나 헬스 여러 가지 다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운동하는 곳 여러 군데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운동센터에 가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집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신기가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신기가 많은 사람들은 밖에 길거리를 나가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 기운이 다 느껴지니까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신경이 분산되다 보니까 사람들 기운이 다 느껴지고, 예를 들면은 옆에 사람이 배 아프면은 저도 배 아픈 게 느껴지고, 머리 아프면 저도 머리 아픈 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라는 사람에 있어서 옵션에 신기라는 게 추가되다 보니까 약간 그냥 길거리 지나다녀도 집중하지 못하고 꾸준히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그런 감이 있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흔히 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받는 거를, 기운.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갔는데 무심결에 무언가 빛이 나길래 땅을 팠더니
무속인분이 묻은 듯한 방울부채를 찾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냥 우연히 땅을 팠더니 그런 게 묻어져 있길래 일상적인 삶과는 다르죠. 그리고 이게 소화비만 세포라는 게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 먹는 거 보면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네요 라는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소화비만, 비만세포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 왔던 것들, 그런 거를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살면서 굉장히 많이 했죠. 돈도 많이 써보고, 서울에 숄리님이 운영하시는 유명 헬스장에 가도 요요가 금방 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 실패하고, 그리고서 지금 생각하는 게 내가 이게 과연 맞나.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기 때문에 초등학교 잠시 학업 중단할 정도로 이게 귀신들 보이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학교나 밖에나 어디서든 귀신들이 저를 위협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였잖아요. 믿는 건 자유신데 어쨌든 그런 게 심해가지고 어렸을 때 식구들 손잡고 절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점집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심하다 보니까. 근데 뭐 해결되는 건 없고 신기는 타고난 사주팔자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드는 생각이 과연 다이어트를 성공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생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식단이나 운동 그런 것들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또 요요가 올 텐데 내가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평생. 나라는 사람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평생 관리를 못해. 왜냐면 나라는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댓글이 달린 적도 있는데, 근데 약간 악플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삭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쓰면서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좀 생명이 위협되는 말씀을 하셔서 님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얼마 못 산다. 단명하실 수 있다. 살 뺏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간혹 댓글이 달릴 때도 있는데, 근데 스스로 비싹 하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삭제하셔서. 문제가 되실까봐 그런 건진 몰라도. 근데 그분들 딴에는 걱정이 되신 걸 수도 있죠. 제가 체중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흔치 않은 체중이잖아요.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체중이 아닌데, 근데 생명의 위협은 솔직히 신기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의미하죠.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때는 체중이 두 자리 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며칠간 의식이 없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빙의 그런 것도 좀 심해가지고 자다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극단적 시도를 하거나
그랬던 적도 있어가지고 몸에 귀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갑작스레 빙이 될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심했죠. 자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제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거나 목 매달려고 하고 갑자기 제가 물에 가서 빠지고,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면제 다량 복용을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왜 갑자기 다량 복용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은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병원에 갔더니 소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무속인 분이었나 법사님이었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를 보고서 하신 말씀이 신이 있어서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은 뭐 수면제 다량 복용을 해도 소화가 된다고, 죽지 않는다고, 신이 있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들었고, 이게 사는 게 참 스펙타클하죠. 요새.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몸에서 피도 계속 나고, 상처나. 알고 보니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친척이 돌아가셔서, 이 영상은 월요일 날 촬영한 겁니다. 아침 일찍 촬영하는 거라 어쩐지 몸이 엄청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누가 제 어깨를 누르는 것처럼. 근데 며칠 뒤에 친척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랬죠. 어쩐지 요즘 며칠 동안 매일 몸에서 피가 나고 몸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혼자 대청소를 한 건지도 모를 만큼. 어쨌든 오늘은 저의 유년 시절을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 살찐 이유,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우울증 문제는, 우울증이 왜 안 왔겠어요. 근데 살쪄서 우울증이 온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삶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정신없고 너무 빠르고. 제가 다행히도 멘탈은 살짝 강한 편이라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신기 그런 거, 귀신 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우울한 감이 있었죠.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뚱뚱해서 겪은 일 썰 풀어볼게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